자, 일단 이제 K리그 1 경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 대 이제 FC 서울. 자, 우선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지금 두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지금 임덕근 선수랑 이제 조유민 선수가 결장 중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선수들에서는 지금 결장이 없어요. 네, 선수 중에서는 지금 큰 결장이 없는 대신에 지금 이제 안익수 감독님이 지금 경고 누적으로 인해 결장이다. 이 정도로 지금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독님만 이제 결장인 상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결장자를 간략하게나 볼 수가 있었고, 일단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강주 상대로 이제 대패를 당하며 이제 후반기 시작부터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경기에서는 공격, 수비 모두 이제 좀 최악의 모습을 보였죠. 네. 그만큼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포항 상대로 이제 우세한 모습을 보였으나 막판에 이제 동점골을 이제 먹히면서 아쉽게 이제 서울 입장에서는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이 이제 직접 포항과의 경기만 봤을 때 전반기 좀 마지막보다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좋은 경기력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 내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일단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보다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안 좋고, 그리고 이번 경기는 이제 감독도 못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어요. 네. 자, 하지만 지금 직전 대구의 그런 최악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원정이라고 해도 그나마 이제 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쵸?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서울의 경기력, 직전 서울의 경기력, 그리고 직전 대구의 경기력을 비교했을 때는 홈이라고 해도 지금 대구 사이 죄송합니다. 네, 대구가 아니라 대전. 네. 홈이라고 해도 이제 대전 사이드로 보기는 좀 약간 껄끄럽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이제 뭐 대구가 경기력적으로 좀 나아진 모습을 또 못 보인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후반기 좀 어렵게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FC 서울 승,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인데 오바 볼게요. 대구가 이제 대전이 이제 홈에서는 그래도 공격 전개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원정 서울 상대로 한 골 이상은 좀 넣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언더보다는 오바가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계속 이제 아침부터 좀 혀가 꼬이고 약간 좀 정신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대전이랑 대구를 좀 헷갈리게 말씀드린 점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FC 서울 승, 그리고 원오바 같은 경우에는 오바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자, 인천 유나이티드 대 이제 대구 FC. 자, 일단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용병 공격수인 지금 에르난데스가 결장 의심인 상태입니다. 네, 이 정도로 지금 라인업 누수를 체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온 용병 미드필더인 지금 벨톨라의 결장을 제외하고는 현재 큰 결장자는 없어요.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마지막에 이제 3연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잘 마무리를 했어요. 공수 밸런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이제 후반기 첫 경기 홈 전북 상대로 이제 패배를 하면서 현재 좀 좋은 흐름이 살짝 꺾인 상태입니다. 물론 뭐 이제 직전 이제 전북한테 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천이.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기대해볼 만한 그 요소가 있고, 게다가 이번에는 이제 홈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기대 요소가 더 반영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 문제는 인천이 아니라 대구죠. 네, 계속해서 일단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까지도 이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울산과의 경기에서도 유효스팅 한 개밖에 기록을 못하면서 굉장히 좀 부진한 그런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지금 가장 문제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 팀의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볼 점유율이 낮은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유율 면에서는 그래도 인천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빠른 역습 위주로 이제 평소처럼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볼 수는 있지만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이전에는 뭐 대구가 이제 볼 점유율이 낮아도 공격 효율이 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었지만 현재 지금 공격 효율이 너무 안 좋죠, 대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금 기대 이하의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현재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격도 안 좋고 그리고 점유율도 낮은 편이다 보니까 지금 뭐 하위권 팀과 지금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대구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어느 정도 공격을 좀 개선을 해서 다시 좀 이전의 모습처럼 좀 좋은 모습을 하루빨리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그쵸. 네, 어쨌든 이런 점들을 지금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좀 대구를 보기는 많이 힘든 상황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인천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약간 경기력적인 요소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인천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인천 승. 이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그리고 이거 2.5 기준은 이거 저득점 양상 볼게요. 네, 이제 저득점 양상을 보는 거는 현재 대구의 그런 부진한 공격력. 네, 이 점을 고려했을 때는 오버보다 언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천과 이제 대구도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항 스틸러스 대 이제 광주. 자, 일단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부상자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최근 좀 선발로 뛰고 있는 이기현 선수가 이제 결장 지금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일단 저 최근 양팀 같은 경우에는 패가 없는 상태로 굉장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제 그런 수비에서의 좀 안 좋은 점이 이제 공격력으로 좀 잘 메꾸면서 계속해서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강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이제 좋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스타일은 다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상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이죠. 어느 정도 이제 포항은 뭐 최근에 어느 정도 공격에 좀 공격이 좋으면서 이제 무팽지를 이어가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공수 밸런스가 잘 잡힌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무팽지를 이어가는 중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포항이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포항의 좀 공격력이 좋다는 거를 좀 염두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을 좀 무리하게 올리기보다는 좀 라인을 내리며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현재 지금 포항 상대로 라인을 좀 함부로 올리면은 이제 포항이 침투가 좋다 보니까 침투에 좀 어느 정도 많이 좀 당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무리하게 아마 라인을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지금 공격력이 좋은 포항이라고 해도 쉽게 광주의 수비를 좀 뚫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K리그 팀들과 달리 좀 수비가 거의 최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는 이번 경기 좀 포항이 공격력이 좋다고 해도 약간 좀 광주 수비를 뚫는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광주 페이스에 또 말려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좀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포항 사이드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언더보다는 약간 오바 쪽이 더 나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광주 사이드를 보면은 아무래도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번 광주 풀랜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포항 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광주 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K리그 경기는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J리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고야 대 이제 가시마. 자, 우선 이제 나고야랑 이제 가시마 두 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도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공수 방면에서 모두 지금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경기력까지 고려했을 때 나고야의 후반기는 좀 어느 정도 기대는 요소가 있다. 네. 아주 잘하면은 진짜 뭐 대권까지도 뭐 노려볼 정도로 요 정도로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시마 역시 최근 2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두 경기 연속 지금 3득점을 할 만큼 공격에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활약을 봤을 때 이전보다 이제 연계나 어느 정도 공격 전개가 좀 굉장히 좀 부드러운 상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양 팀 다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좋아요. 그리고 골 점유율 역시 이제 어느 정도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다소 좀 템포 느린 경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약간 양 팀의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팀 다 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해서 좀 수비에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이제 경기 양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 이제 두 팀이 지금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랑은 달리 이제 최근 양 팀이 맞붙기만 하면은 유효스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쉽게 좀 빌드업을 못하게 좀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그래도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홈 나고야가 이제 이번 시즌 패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만약에 이제 승패 라인을 본다고 하면은 나고야 승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나고야 승무 쪽이긴 한데, 나고야가 솔직히 이제 가시마 상대로 대승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고배당으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거나, 안 그러면은 저득점 양상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고야 햄무 또는 무, 이제 고배당 가져가실 분들은 그렇게 가져가고, 2.5 기준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 벌써 이제 마지막 J리그 경기네요. 히로시마 대 이제 우라와 경기. 자, 우선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봤을 때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2명이 결장,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볼 수가 있고, 현재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8경기 연속 승이 없을 만큼 지금 굉장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원정뿐만 아니라 지금 홈에서도 경기력이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그만큼 지금 경기력이 좋지 못한 히로시마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우라와 같은 경우에도 역시 홈에서는 현재 경기력이나 이제 성적이 좋긴 하지만 그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는 좀 성적도 그렇게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잘 안 되면서 답답한 흐름으로 이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이제 공격이 좀 침체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네,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자, 현 상황에서 이제 양 팀의 그런 공격력을 봤을 때 두 팀 다 좀 득점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두 팀도 템포가 그렇게 빠른 팀이 아니기 때문에 좀 템포 느린 경기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히로시마 사이드를 볼 수가 없죠. 네. 현재 뭐 이제 승도 없고, 게다가 지금 뭐 이제 하위권 팀들한테도 종종 뭐 지거나 무승부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공수 밸런스가 잘 잡히고, 그래도 이제 경기력적으로는 더 좋은 우라와가 좀 더 원정이라고 해도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보다 보니까 이제 지금 히로시마의 그런 극심한 부진과, 그리고 우라와의 그런 어느 정도 히로시마에 비해서는 좀 경기력이 좋다 보니까 우라와 사이드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이제 우라와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라와 프랜승의 이제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자, 일단 이제 K리그랑 이제 J리그는 이제 오늘 네, 경기가 5경기 뿐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아침 분석이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이따가 오후에 네, 3시 정도에 이제 해외 축구 분석 방송으로 이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네,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